안녕하세요.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단체 회원분들이 총 4건의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2020년 9월 11일에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 부대표께서 병역법 제1조 및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할 경우 대한민국 남성을 병역 의무자로 규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날 경우 국회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병역 의무자로 규정해야 하거나 병역 의무를 없애야 합니다. 이 경우 여성까지 병역 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고 극심한 성별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병역 의무를 없앨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위 두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하든 헌법 불합치 결정하든 징병제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 9월 10일에 입영 거부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저희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 회원 중 징병을 거부하셔서 형사처벌을 받으신 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 혹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경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사라질 경우 한국 남성들을 군대에 강제로 끌고 가서 이들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한국 사회의 수많은 정치, 사회, 성별 갈등을 야기한 악랄한 제도인 징병제가 유명무실해집니다. 2021년 9월 9일에는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 회원이 병역법 제3조 제1항, 병역법 제5조 제1항, 병역법 제14조 제1항, 병역법 제26조 제1항, 병역법 제29조 제1항, 병역법 제30조 제1항, 병역법 제4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대상 조항이 비교적 많은 이유는 이들 조항 대부분이 현역 입영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구인께서는 2021년 실시된 병역 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날 경우 대한민국 남성을 병역 의무자로 규정할 수 없게 되고 현역 징병이 중단됩니다. 이에 더해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 또 다른 회원께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충력에 편입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구인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셔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아니라 징역 1년을 선고받아서 군 면제가 아니라 사회복무를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 혹은 1년 이상의 실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게 되고 그동안 소집됐던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한국군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와 이로 인한 탈영을 다룬 드라마인 DP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임병장이 다른 군인 5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윤일병이 군대에서 폭행당해 목숨을 잃은 2014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두 사건은 제가 징병제 폐지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결정적 계기입니다. 벌써 윤일병께서 돌아가신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가혹행위가 제대로 예방되지 않고 있는 한국군의 청년들을 강제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저희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는 징병제 폐지를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정치권의 징병제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조항들에 대한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 소요된 변호사 선임 비용 중 일부는 2019년 7월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고 조준우 일병의 이름으로
저희 단체에 기부된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고 조준우 일병의 어머니께서는 고 조준우 일병께서 돌아가시기 전 징병제가 없어야 한다는 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 조준우 일병께서는 불면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징집되었고 낮에 존다는 이유로 부사관한테서 포근을 들어야 했습니다. 고 조준우 일병의 뜻을 받들어 저희 단체는 징병제 폐지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한국 징병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2020년 병 숫자인 35만 6천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2년에 병역 판정검사를 받는 2003년생 남성 중 92.8%를 현역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2004년생 남성 중 96.7%를 현역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96.7%를 현역 판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충역으로 판정받던 사람들도 전부 현역으로 판정해야 되는데 보충역으로 판정받는 사람들 중에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조현병, 자폐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징집될 경우 군에서 목숨을 잃는 징집병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에 한술 더 떠서 2024년에는 2005년생 남성 중 105.1%를 현역 판정해야 되고 2025년에는 2006년생 남성 중 102.1%를 현역 판정해야 됩니다. 즉 3년 뒤부터는 물리적으로 현행 징병제 유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징집병 숫자를 줄여서 징병제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병, 부사관, 장교를 합친 대한민국 국군 규모가 40만 명대로 줄어듭니다. 40만 명의 병력 규모는 모병제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 따르면 국군 병력 규모를 40만 명으로 줄이고 모병제를 할 경우 한 해에 2조 6,584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추산하였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52조 8,401억 원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하면서 국방 예산으로 한 해에 52조 8,401억 원을 지출하는 것과 모병제를 도입하고 한 해에 55조 4,985억 원을 지출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모병제를 도입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헌법 소원을 청구하신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 특별회원 정우욱님의 입장문을 오늘 이 자리에서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 소원을 하게 된 경위. 저는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병역 거부자로서 2018년 현역병 입영을 하지 않았고 2019년 이로 인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되었고 2020년 가석방되었습니다. 제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 저에게 대체역을 수행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거나 군 면제가 되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1년이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은 짧지만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경우 출소 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제 양형에 대한 근거는 2011년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병역을 연기해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상 병역법 제88조 1항 위반자의 경우 군 입대를 약속하면 집행유예를 주는 관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관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신념의 선택에 따르는 진실성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병역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속임수를 쓰지 않았고 모든 병역 연기는 질병과 취업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제 병역 판정검사도 있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이지만 해당 조항은 본 단체의 다른 사람이 헌법 소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보충역 편입 대상으로 하여 다시 재징집 대상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1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대체역 심사 중이긴 하지만 이미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반으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다시 긴 대체역 심사를 거쳐 3년간의 대체역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부당하며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칙상 이를 방치할 경우 사법부의 부당한 판단을 용인하는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통해서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 한 사람의 병역 거부자로서 국가에 바라는 것. 헌법 소원을 하기 이전에 한 사람의 병역 거부자로서 국가에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BCO 유럽 양심적 병역 거부 사무국은 최근에 9월 21일의 보도자료에서 모든 유럽 국가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기소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적절한 규정이 없는 국가에서 도피하려는 모든 사람의 망명 신청을 수락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알렉시아 춘이 EBCO 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증진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증진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자 유럽과 FTA를 통해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로서 유럽 사회에 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입니다. 대한민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 안에 속하는 살상 거부권을 인정하고 병역 거부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이 헌법소원이 가지는 의미. 이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확인을 한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언론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소외된 병역 거부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소원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병역 거부자이자 인격체로서 신념의 진실성을 더 견고하게 하고 이렇게 싸워가는 과정을 통해 자아의 실현과 나라는 하나의 정체성의 형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회에 대한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거스를 수 있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싶음입니다. 세 번째로 전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병역 거부자에 관한 한 끔찍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에 이러한 한국인이 있고 이로부터 국제사회와 연대할 의지가 있다는 것,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음입니다.